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 스포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 과학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예산 17억 원을 확보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새 기관은 이천선수촌에서 관련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15회 소강체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강 민관식 유경재단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체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열고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여자 골볼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열린 2022 IBSA 골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며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선수단은 앞으로 남은 국내외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함께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두 기관은 인천과 대전 등 전국 7개 지역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이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근본 폐건전지 수거 사업은 노인들이 수집한 폐건전지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재활용 업체는 폐건전지를 철 스크랩이나 망간 파우더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가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서울시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 특수 마우스, 영상 전화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며 서울시가 보급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제품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WBC 복지TV가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영상 촬영부터 편집 교육은 물론 완성된 제작물은 복지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인데요.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구현하고자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복지TV에서는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참여자 2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와 취업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조명하고자 진행됩니다. 교육은 다음 달 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교육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영상 촬영과 편집, 제작된 영상에 대한 복지TV 방송 송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교육을 마친 수료생 중 5명을 선발해 복지TV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입니다. 교육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선발될 경우 교통비와 식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외에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1차 서류 전형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복지TV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지원서 양식은 복지TV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특히 대기업의 자회사용 표준사업장 설립 규정을 완화하고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 계획을 통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발달장애인의 비중 증가,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미래 장애인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정책 수단인 의무 고용률과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의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중 3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자회사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하는 것으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 집단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 출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운영 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관련한 세부 내용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금천구, 도심 속의 교육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의 유형, 유무를 떠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한쪽 벽면은 책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스크린 파크 골프장. 이곳에선 골프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 옆에선 다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야외 테라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천구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 쉼터가 우리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께서 잘 활용하시고 조금 더 나은 생활, 또 조금 더 나은 건강 증진, 또 문화 활동 이런 걸 위해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교육과 문화, 여가 등 지체장애인의 다양한 일상 속 활동을 위한 도심 속 쉼터가 탄생한 겁니다. 이제 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어느 분이라도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게 참 여기 이곳 쉼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모든 장애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천구는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로 4번째 장애인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복지TV 뉴스 24 최유라입니다. 찬란한 햇살 아래 완연한 봄 날씨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행의 아이콘, 가수 김장훈 씨가 이들을 위해 누워서 가는 나들이를 준비했는데요. 웃음소리 가득했던 봄날, 최유라 기자입니다. 여유로운 한낮, 덕수궁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누군가에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가수 김장훈 씨가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누워서 가는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렸던 누워서 보는 콘서트에 이어 김장훈 씨가 펼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덕수궁으로 이동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김장훈 씨는 오늘 행사를 직접 기획했습니다.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그 화장실. 나들이 나올 때 제일 불편한 게 아마 물어보면은 그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1번으로 나오는 게 문턱이다 이런 것보다 화장실일 거예요. 사실 오늘 봉사단이랑 텐트도 갖고 왔거든요. 텐트, 침대, 의자 다 갖고 와서. 이어서 진행된 마술 공연. 눈앞에서 펼쳐진 신기한 광경에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들의 즐거운 모습에 점차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어린아이들도 어느새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공연을 즐깁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책을 한 게 처음이에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이렇게 날씨가 좋아도 맘먹고 이렇게 산책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술 공연까지 보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현재 장애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훈 씨는 앞으로도 누워서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중증 장애인, 와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누워서니까 세상에를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 시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선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시선이라는 거는 자주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산책을 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익숙해지는. 장애인의 바깥 나들이가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행복해요. 복지TV 뉴스24 최유라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참정권,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정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유권자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공보물을 알기 쉽게 공보물을 만들어라. 후보자 얼굴과 정당 로고가 들어간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조작하는 공적적인 도입과 사전의 모의 투표를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비장애뿐 아니라 발달장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도 변화는 더딥니다. 내년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용지는 글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발달장애가 있는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 피플퍼스트가 국회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향한 외침이 국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려운 한자어와 개념어로 채워진 선거 공보물로 인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투표소에 방문해도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림이나 기호 등 원하는 후보자를 뽑기 위한 시각적 정보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용지는 단순히 글로만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당사자는 원하는 후보를 뽑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한국 피플퍼스트는 국회 전시회를 열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참정의 권리를 가진 유권자입니다. 그러나 인지 능력, 자기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들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대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거나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쉬운 선거 공보물 제공과 그림 투표용지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 발달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선거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쉽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참정권을 다가오는 선거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시시각각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소식 참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중증장애가 있거나 독거 어르신의 경우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CM코리아인데요. 박성용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3회 건축박람회 현장. 건축산업의 동향과 관련 제품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한 기업이 자리했습니다. 바로 CM코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CM코리아는 20여 년간 안전을 위한 소재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흡입 단열재 개발과 홈도어 등을 출시하며 안정성에 최우선을 뒀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소재 개발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화재 때문에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려고 해서 불연 시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불에도 잘 타지 않으면서도 연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만약에 화재가 생겼을 시에 그 시간을 많이 오픈 타임이라고는 우리 시간을 많이 지연시켜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있는 공간에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빨리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이 안 되면은 훨씬 더 오픈 타임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씀으로써 더욱 더 안전하고. CM코리아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 자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사회에 공헌을 해서 어떤 복지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더 나아가 수출을 또 가능하게끔 해서 좀 더 큰 기업으로 또 많은 사람이 알려져서 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 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의거해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과 부모, 가족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의정부 성암문화체육비전센터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장애인 가족 복지 증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시설, 기관, 재가 장애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또 불편함과 장애인 가족이 원하는 이런 건의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건의문도 하고 또 시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많은 이렇게 장애인 가족분들이 참석하셔서 저희 응원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어머니들의 라인 댄스와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줌바 댄스로 즐겁게 시작됩니다. 춤을 온몸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요. 춤을 추면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나요. 의정부시 장애인 부모회와 관내 8개 장애인 단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부모 일동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뜻을 건의문에 담아 전했습니다. 건의문 1. 의정부시의 진로 간혹별 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증진장애인 리포트 촬영 이용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양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웃사랑 효 잔치가 열린 건데요. 현장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양주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무료 급식소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양주지회와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주최로 제12회 이웃사랑 효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는요, 저희가 음식을 해서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조시되면서 그분들한테 좀 활발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또 이곳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합창단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잔치의 문을 활짝 열고 어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른들과 장애인 이웃을 응원하기 위해 참여한 정치인, 기관장들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음껏 즐기시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고 하여튼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안과 밖을 가득 메운 장애인, 어른들은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답답함을 털고 나온 듯 즐거워 보입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자들의 활동,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그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인기 장래 희망 중 하나가 크리에이터인데요. 나이를 막론하고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1인 미디어에 관한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그런데 막상 도전해볼까 싶다가도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복지TV에서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전문적인 교육부터 제작된 영상은 복지TV를 통해 전국에 송출까지 되는 만큼 관심 있는 여러분의 뜨거운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있습니다.